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가방은 악어 가죽 가방인데요. 지금 블랙으로 복원을 합니다. 이 명품 복원 사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도 지금 대학의 교수님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간혹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원 사업이라는 것은 명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예의를 갖춰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고 대접을 받죠. 이 가방이 지금 거의 안 쓴 가방인데 새 가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주름을 보면 이 사이들을 보면은요, 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겁나게 좀 애매해요. 뿌연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니까 처음에 살 때는 마음에 드셨었는데 이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블랙으로 하면 차라리 사용하기가 편하겠다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블랙으로 일단 복원을 해놓고요. 마감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고 아주 뻣뻣한 악어 가죽 이런 재질의 가죽은 마감을 할 때 희석을 조금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업 현장으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약품을 희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가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이 복원이라는 것이 이런 알갱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뿌연 부분은 기본적인 복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블랙으로 쓰면은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명품 제품들을 보면은요, 가방, 특히 가방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꼭 있습니다. 블랙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봐도 뭐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염색 자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막 뺏겨질 때까지 문질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마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감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제가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긁어봐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감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못 버티는 경우가 생깁니다. 버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색이 빨리 변한다거나 빠진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손잡이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긁어봐도 뭐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색이었잖아요, 여기가. 단면이. 회색이었는데 단면 약품은 미리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가죽 염색 약품으로, 전용 약품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단면은 기름으로 해야 돼요. 검정색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싹 검정색 칠하면은 검정색으로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기림의 약품과 가죽에 쓰는 염색 약품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기림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약품을 희석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한 가죽은 희석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죠. 10% 정도? 10% 정도만 해주면 돼요. 약품은 사용할 때마다 항상 흔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어주고 침전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죠? 매일 흔든다? 그런 것보다 저는 약품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줄 때는 약 한 늦어도 2주에 한 번 정도, 그때는 모든 약품을 흔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마다 꺼내는 약품을 또 희석을 합니다. 흔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이 아주 딱딱한 가죽은 희석 자체를 약 한 10% 정도만, 일반적인 제품을 제가 복원을 할 때는 20%, 한 30%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 이렇게 뻣뻣한 악어 가죽 이나 이런 제품들은 마감을 약간 좀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감을 짱짱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희석을 조금 한다고 해도 저어주는 것은 한참 저어줘야 돼요. 자, 이제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잘 섞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희석은 그만하고요. 잘 풀어주고, 이게 이렇게 저어서 혼합이 잘 되고 희석이 잘 되게 한참 저어주는 거 이거요.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 잘 저어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색깔 있는 약품은 있잖아요. 건에서 나오다가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양 체크를 해야 되죠.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할 게 많은 것 같지만, 뭐 약품을 처음 쓸 때 흔들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습관이 되면 돼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집니다. 약간은 두텁게 마감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에서 나가는 양을 체크를 해서, 지금 희석을 조금 했잖아요. 조금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양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닥 부분을 마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자, 이제 완전히 블랙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이쯤 되면 기계가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매끈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이 약간 그 지금 희석을 약간만 했기 때문에요.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되고, 특히 이런 손잡이 부분을 잘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보호의 역할도 있지만은 딱 그 촉감이라는 거 있죠. 촉감이라는 것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마감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손잡이 부분도 보이는 쪽 안 보이는 쪽에서 골고루, 그리고 안쪽까지.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안쪽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대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있을 정도로 뿌려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감입니다.